오늘장 랭킹 5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L 이지환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 탐색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매크로 측면에서 약간 우려가 있는 듯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까요? CPI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봐야 될지 지금 외국인의 수급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이지환 대표님과 시작을 해볼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현 선물 모두에서 외국인 파는데 선물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매도세 포착이 외국인 쪽에서 되고 있어요, 대표님. 뭐 그전에도 이렇게 한번 흔들린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좋았었어서 오늘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외국인의 수급적인 변화 여기에 대해 저희 민감도 높여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좀 이야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11,0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중에 이제 가장 큰 물량이 있고, 뭐, 지금이 선물 옵션 만기도 아닌데, 이런 물량이 이제 초래됐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를 처리하게 되면 기관들은 차익 거래,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물량 초래가 되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한 4,400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조정폭이 큰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여기에 따라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들이 3천억 넘는 이제 단기 코스피에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수급은 단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모습이 되었는데 다만 선물 매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작년처럼 뭐 풋옵션을 같이 동반해서 내려간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특히 외국인들이 매도가 처리되는 부분을 보면 그동안 매집을 많이 했던 뭐 IT 쪽,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은 오히려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들과 필소비재들 이쪽으로 매도 물량이 쌓이는 거는 아마 이제 그 CPI 발표 이후에 포지션 어느 정도 조정하고 있고 이 조정 구간에서 그 어느 정도 조정이 야기되고 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수급 구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고점을 형성해서 차익 매물을 출회할 그 가능성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제 선물 매수를 유발하게 되고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서 여기 물량을 넘기게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아니고 반대의 움직임이라면 일단 조정으로 생각을 하시되 다만 이제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간의 그 받아들이는 그 차별화점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주도 섹터 위주 외에 종목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반면에 그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IT 섹터들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라고 하시면은 대표님께서 보시는 단기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좀 전략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 좀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오케이라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신호 주신 건가요? 일단 이제 단기라고 보면 빠르면 뭐 이번 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초중반 정도까지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종목별 대응은 경기 소비재나 필소비재, 그러니까 비주도 섹터에서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했던 2차전지나 반도체 쪽은 오히려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진입 진입을 고려해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보유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비슷한 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에 지수가 좋긴 했지만 워낙 뭐 AI만 가기도 하고 테마단에서 움직임이 많아서 좀 소외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조정을 오히려 잘 이용해 보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올라갈 때 못 가고 떨어질 때 산다? 글쎄요. 그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니까 내거 두렵지만 첫 번째 이 조정이 나올 때 야, 이거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죠. 왜 그들이 매도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지금 1월 달 수급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건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수급을 이끌었고 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을 이끌었었던 외국인들이 팔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팔면 이 선물과 연결돼서 기관도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 일단 상당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00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에 대한 고민들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님께서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IT에 대해서는 파는 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거가 뭐냐면 금융주들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금융주는 동시에 지금 많이 팔더라고요. 많이 팔죠. 네네. 그게 이제 그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샀던 양대축을 보자라면 우리가 이제 IT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끌어올렸었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 두 번째는 우리가 얘네들이 왜 금융주를 살까? 1월 달에 저희가 좀 많이 다뤘죠. 왜 네. 많이 살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정부, 우리나라 정부 기조가 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연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지금 현재 심지어 오늘 나온 기사들 보면 퇴직금을 뭐 얼마를 받아가네, 뭐 이자 장사하네, 뭐 계속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들이 이거에 대해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주환원 정책 다 물 건너간 얘기고요.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은행들의 수지가 악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월 초에 봤었던 시각이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매도를 해서 그들이 손해보는 구간이 아니다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집이 맛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 맛이 바뀔 거야. 아직 음식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놔버리는 게 정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IT라든지 은행 쪽에 몰렸던 수급의 변화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변화로 인해서 2,400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2,400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종목들까지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오늘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사야 돼라는 접근이 아니라 야 이게 후폭풍이 어디서 끝나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수 좀 크게 본다면 2,400선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 업종을 팔고 있는지 여기서 한 걸음 들어가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두 분 모두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좀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 2차 전지, IT 그러니까 그간 좀 매집이 좀 강했던 곳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선이 필요한 듯한데요. 윗단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4위에 올라놓은 키워드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좀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일단 오늘 시작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에코프로로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많이 놀랐어요. 20만 원 선까지 또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자, 성격부터 볼게요. 위원님, 어떻게 이 성격 봐야 됩니까? 에코프로의 질주 정말 손해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르는 건지 뭐 테슬라 모멘텀인지 어떤 요인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깔끔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증시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격언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건 뭐냐면 이익이 나면 모든 투자자들이 심장이 떨리죠. 설레서. 설렙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일단 사서 올라갈 걸 보고 당연히 산 거지만 정말 내 종목이 올라가면 심장이 뛰죠. 그러면서 언제 팔아야지? 이익을 언제 내가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익은 스스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경우는 없죠. 지금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도 고통스러워요. 행복한 고통이죠. 이게 언제 밀릴까? 언제 밀릴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은 고점이 내 원금인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반대로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김민재 앵커도 그랬죠.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빠지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걸 사야 되는데 빠지면 사는 거 아닌데 빠지면 그냥 편안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과정이 참 주식의 이제 어떤 위험이다라는 거. 자, 다시 에코프로로 돌아와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맞고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차트라든지 지금의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면 조금 뭐 신규 진입은 불가능한 영역이다. 좋은 주식인 건 맞는데 항상 우리의 명제가 그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명제에 있어서 싸다라는 개념에서는 조금 약간 고민이 좀 들어가는 거고 일단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떠냐라는 건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까치밥을 남겨두십시오. 고점에서 팔려고 한다라면 그거는 만약에 엊그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오면 내려오는 게 확인이 되는 구간이잖아요. 저는 이게 까치밥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까치밥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감을 딸 때 다 못 따니까 이제 위에 있는 건 새들 먹으라고 이제 주는 건데 그런 것처럼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 정도면은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는 시점에다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실현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이 가격에서 팔아야 돼, 사야 돼? 어느 누구도 대답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보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가 일단 버티주고 있으면 그 밑에 주변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이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극명하게 느끼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포모 증후군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나는 똑같이 2차전지 소재라고 샀는데 에코프로는 몇 배 올랐고 나는 이제 20%밖에 못 올랐다. 내가 가진 것만 안 올라 그럴 때가 가장 그렇죠. 속상하죠. 네. 안 올라가 아니라 난 20%밖에 못 먹었어. 너는 60% 먹었지? 20% 드신 거예요. 그렇기 그걸 때문에 예.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해 주신 얘기는 건가요? 지금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요 종목들은 공교롭게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남이 60% 먹었는데 난 20%밖에 안 먹었어? 아유, 여러분들 마이너스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됐든 지금 2차 전지는 쉽게 꺼질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이재환 대표님과도 해볼게요. 꺼질 뿔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장에서 만약에 2차 전지주가 다 내렸으면 저희 아마 질문이 오히려 외국인이 사모으던 이 2차 전지 매수 기회일까요?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대표님. 안 가는 종목이 2차 전지 내에서 오늘 뚜렷해요. 대표적으로 SK 향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SK 이노베이션. 많이 못 가기도 했어요. 이런 종목들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코프로 불이 꺼지지 않는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이쪽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조언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주 그 소재 자체를 작년 유동성 장세처럼 모두 다 갈 거라 생각이나 혹은 모두 다 좋다라는 생각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은 좀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가면서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뭐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쪽으로 본다면 에코프로 자체가 우리가 주가가 가장 급등했던 이유는 그 수산화 리튬 관련된 제2공장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자체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섹터보다는 이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이 가는데 그럼 왜 수산화 리튬 관련된 부분이 간다냐면 이 수산화 리튬이 최근에 그 2차 전지 차별화하는 그 하이니켈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리튬 배터리들이 가장 각광받았던 탄산 리튬에서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고성능화로 가는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이쪽 섹터들이 다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또 한방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또 나왔죠. 뭐냐면 SK온 관련된 SK 배터리들 보시면은 오늘 이제 포드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일단 생산 중지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각광을 받았지만 이게 오늘 제품상의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변수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조금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비중 좀 줄여놓고 포드 관련되어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좀 확대된다면 제가 봤을 때 수산 리튬 관련되는 종목들이 단기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부분을 본다면 2차전지 소재 자체에 어느 정도 제품에 따라서 나왔던 주가 등락은 이제 조금 조심할 구간이 들어갔고 차트적인 대응이나 기술적인 대응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비중을 줄여가면서 갈 때까지 딱 가보는 전략이 일단 좋을 것 같다. 다만 비중은 반드시 줄여서 그게 어느 정도 까치밥 정도로 남겨두는지 혹은 본인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좀 낮은 정도로 가든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볼 위치는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쪽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SKI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SKC 같은 경우는 같이 좀 우려를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SK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포드 관련돼 있는 조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손을 내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리막 부분인데 이게 그 2차전지 안정성과 관련돼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분리막 기술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데미지를 입을 거냐라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키워드로 이야기를 쭉 해주신 쪽이 수탄화 리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좀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침 3위에 철강주를 꼽았는데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수탄화 리튬 키워드를 좀 안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대표님과 좀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수탄화 리튬 강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쪽까지 좀 뻗어서 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 그럼 대표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의 강세를 리튬과 연결 지어서 보시는 건지 그렇다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의 급등은 제가 봤을 때 점토 리튬 사업 추진한다는 이 부분이 아마 뉴스에 보도되면서 일단 단기 급등한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포스코 자체 본연의 업무만 놓고 본다면 철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올 초에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미국도 이 철강과 기계 관련 업종들이
경기 확장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등락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을 우리가 지금 좀 받았고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이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런 정도의 강도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포스코의 그 강세는 점토 리튬 사업 추진한다는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좀 국간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리튬 관련된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리튬 가격 자체가 배 이상 뛰었지만 관련된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5배 이상 올랐고 그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그 보도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튬 관련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미의 대다수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도, 뭐 중국 모든 글로벌 나라들이 리튬 강산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장량 세계 2위, 3위가 하루 단위로 교체될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단기간 주가에 영향을 줄 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에 나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본연의 그 철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 등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과 관련된 이슈로 상승하는 부분은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만들어진 빨간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팁 들어봤는데요. 워낙 눈에 띄는 강세다 보니까 위원님과도 이야기 좀 볼게요. 같은 시각으로 보세요. 오늘장의 포스코홀딩스의 강세가 리튬과 연결고리가 강하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더 깊이 있게 볼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해야 되고 본연을 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실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두 가지 면이 있죠. 저도 그 지금 포스코홀딩스 올라간 것은 대표님과 의견에 100% 같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철강으로 오르냐 리튬으로 오르냐 우리 둘의 의견은 리튬이죠. 그러면 리튬으로 올라가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리튬 매출이 얼마죠? 아직은 많지 영업이익이 않아요. 얼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으로 현재 본업에서 이제 두 발을 대고 있는 것은 철강 쪽이죠. 근데 철강 쪽의 가장 큰 문제는 전방 산업이 현재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판매라든지 아니면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다른 철강주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철강 관련해서는 아무리 중국에 리오프닝 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막 자체 수요도 공급도 엄청나기 때문에 철강을 바라보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보기에는 지금 그런 시각은 아닌 것 같다. 상반기 뭐 철강 가격 관련 이슈로 보는 거는 너무 저희가 많이 바라본 걸까요?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네. 가격을 올린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올린 건가요? 원가가 올라가서 올린 거죠. 지금 작년에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철강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태풍 피해 말고도 현재 지금 이익 단위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인데 내가 판매가를 120으로 올렸다. 20이 늘어나는 건데 원가가 110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가를 올리는데 우리가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을아닌 을이지만 납품받는 쪽이 갑이라고 친다라면 그거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가격 올린다라고 해서 납품받는 쪽에서 그러면 Q를 줄여버리면 결국 그런 문제를 보게 된다라면 이게 단순하게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가격을 올리면 이익이 나겠거니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철강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튬과 관련해서 리튬하면 그나마 대장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식이 뭐죠? 포스코홀딩스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수급상 유입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짝 여기서 곁들여서 가격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철강 가격 여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영향을 좀 크게 받게 되는 위원님, 조선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이 철강 가격과 관련해서는 살짝 지금 가져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철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요즘에는 뭐 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비중은 좀 낮은데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조선이죠. 조선 같은 경우 정말 철판 땅땅땅 두드려 갖고 용접해서 만든 게 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지금 원가를 좀 잡아놓은 상태라서 근데 지금 원가보다는 좀 인건비 부담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조선주 좀 기대감은 좀 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결국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 되느냐라는 관심을 좀 보고 싶은데 워낙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머니투에서 말씀드린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으로 우리한테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갑자기 흑자 난다 그래서 철판 가격이 올라갔고
흑자 난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건비 올라갔고 막 이랬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저도 투자자로서. 그래서 한번 좀 재무제표가 확인될 때까지는 어떠한 기대감도 현재로서는 조심스럽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홀딩스 유독 강한데 리튬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맞았네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한 단계 또 올라가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뉴스는 큰 것 같은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 18일부터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재개한다라는 헤드라인이 오전부터 나왔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뉴스에 파는 것도 아닌 게 그렇다고 뭐 급락이다, 뭐 그동안 올랐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좀 점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지원 대표님 오늘 다 봤습니다. 항공도 보고 뭐 카지노도 보고 음식료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이렇다 할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이래요라고 질문거리가 없어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관망이죠. 관망이고 기대감은 굉장히 컸는데 주가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고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그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주들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연초에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글로벌 자금 이동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대부분의 섹터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유로존이 조금 자금 이동이 늘었고요. 특히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이동이 집중적으로 쏠렸는데 그게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 덕분을 받으면 한 8조 원 정도 1월 달에 매수가 들어왔는데 중국은 이번에 이제 훨씬 큰 금액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그 베팅이 확실히 펀드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그 1월 달에 중국이 코로나 환자 수가 정점을 찍고 2월 달에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오면서 3월 달에 그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이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책에 앞서서 분위기가 좋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시나리오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다가 우리나라는 중국 비자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이 비행선 관련된 갈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비행선 오늘 물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행이고 다시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비행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는 게 자금 이동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가가 조금 제한적이고 다만 만약에 비행선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해프닝으로 정말 끝난다면 중국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올 한 해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이고 1월까지 자금 이동이 가장 많이 유입된 곳도 중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돌발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여부를 좀 보고 천천히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의 의견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관망의 의견이실까요? 미중 갈등에서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슈가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조용해서 궁금해서요.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뉴스가 뭐 하루 이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은 예측하지 못한 게 있을 때가 이제 가장 뜨겁죠. 네. 이거는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한국인 대상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못했던 것을 발급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만리장성을 보러 가고 싶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가 주식시장과의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되죠? 비행기를 사야 되나요? 이미 많이 오른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 걸 차치하고라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누구죠? 글쎄요,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시면 되게 중국이 좋을 우리한테 것 같은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들어오라는 건데 우리 화장품주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우리 뭐 카지노가 올라갈까요? 면세? 면세? 그 우리가 중국 가려고 사면? 우리가 가면서 공항에서 면세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주가를 끌어올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 뉴스를 가지고 반항이 어렵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지금 우리가 원래 중국이 그 자국민들에게 비자 발급을 해서 외국 나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2월 말까지 막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막았고 근데 일본은 좀 풀어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심정으로 보면 중국이 보복으로 우리 단기 비자 발급을 억제했었고 PCR 검사까지 하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맞대응하는 이제 강대강 구조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총리께서 그것을 좀 풀어주겠다 저희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2월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중국이 이제 단기 비자 했었던 부분들 이게 또 그 비즈니스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풀어준 거죠. 그럼 이제 결정은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공이.
처음에 중국이 했던 공이 우리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중국이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2월 말로 이제 우리가 중국 그 단체공항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 비자 발급을 이제 막아놨던 걸 풀어주게 되면 중국분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뉴스에 대한 어떤 신선도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너무 그렇게 이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반영이 돼도 이미 많이 반영된 뉴스다.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상으로 지금 위원님 시장이 바라보는 게 조금 하드웨어 측면으로 쏠려 있는 그 영향도 있을까요? 그렇죠. 컨텐츠도 같이 안 가고 어떻게 있어요.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들에게 12월 달에 가장 좋은 수익을 남겨줬던 게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찌됐든 조익 수익을 남겨줬던 게 챗 GPT라면 12월 달에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수익을 남겨줬던 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챗GPT로 넘어왔죠. 큰 흐름으로 오면 이제 그 사이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논외로 치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여기서 또 힘을 받기에는 시장 체력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좀 고려할 측면이 많은 지금 시점인 것 같네요. 자, 가장 위에 있는 키워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는 잠잠하고 조용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은 조금 날개를 펴고 있어서요. 주목도 높여보려고 합니다. 지분 싸움 치열해지고 몸값은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오늘 SM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하게 됩니다. 대표님과 시작 좀 해볼게요. 자, 하이브가 공개 매수 가격으로 이야기할 12만 원 선이 사실은 여기가 상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저희도 정말 많이 TV를 통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넘어갑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한마디로 보면 이제 점입 가격이죠. 오늘 이제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이제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CJ까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와 함께 뭐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는 다 확인된 얘기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또 나와 있고. 카카오가 공개 매수 가격을 지금 이미 하이브에 12만 원 도달했기 때문에 15만 원 공개 매수 가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뭐 정확히 당연히 이제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다 쏟아져 나오고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긍정 요인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지분 싸움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만 전 의장의 그 가처분 신청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카카오가 15만 원대 공개 매수를 할 것이다, 카카오가 CJ와 연대할 것이다라는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은 일단 예측으로 그냥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그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 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그 나올 수 있는 극한의 뉴스들이 다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카카오의 15만 원 공개 매수까지 기대해서 15만 원대까지 그 주가 단도를 노린다. 그거는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서 최소 물량으로 그렇게 노려보시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얘기가 다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비중을 줄이고 사태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비중을 점점 좀 줄여 놓으시고 주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차익 실현 기회로 지금은 좀 참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대표님 저희 동일한 조언 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강한 모멘텀이나 테마가 형성되면 일단은 핵심 관련 종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주 관련주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주. 그러니까 핵심주, 주변주, 대안주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거는 거의 뭐 그 테마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만약에 SM 종목 자체가 만약에 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주변주나 대안주는 당연히 조정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테마의 공식으로 밀어본다면 오늘 장에서 하이브가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력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가 뭐 CJ와 연대를 한다, 혹은 카카오가 15만 원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하이브는 또 그 지분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감이 좀 대두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가정하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SM을 비롯해서 주변주와 대안주는 모두 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저는 지금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SM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팁 들어봤습니다. 위원님의 이야기도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SM이 이렇게 나오면서 보유자분은 이렇게 대응하자라는 대표님의 의견 주셨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조금 더 넓게도 좀 볼게요. 이런 상황, 이런 잡음 속에서 엔터주 다른 쪽을 보유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싸움이 붙었죠. 싸움이 붙었고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이라고 표현할까요? 기대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말로 내가 SM을 지금 12만 원에 사서 15만 원에 팔면 3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정난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없다. 만약에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되면 3만 원 이익이 난다. 복권 사는 거랑 뭐가 다르죠? 복권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다? 아니죠. 이거는 복권보다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아니라 복권은 그래도 1억 명 중에 한 명은 당첨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내가 3만 원을 벌지만 공개매수 안 하고 내가 12만 원 위에서 샀으면 그냥 앉아서 손해보는 거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손해보는 거죠. 복권보다도 확률이 낮죠. 마이너스가 다르긴 하죠. 복권보다 네. 확률이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뭐 이전 대표님이나 저나 김민재 앵커 어느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딱 상황을 보면 계속 설설설설설 이품은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도시락 싸들고 말릴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정상적인 투자라면 굳이 여기에 뛰어들 필요는 없겠다. 다른 좋은 주식들 많잖아요. 네. 다른 좋은 주식들 많고요. 거기에 들어가 내가 조금 약간의 이익을 내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두뇌 회로를 돌리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거. 이제 주변주를 보는 거죠. 야, 지금 엔터 쪽에 문제가 생겨서 지각 변동이 생기면 다른 엔터주들이 어떤 게 날까?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지, 오히려 이들의 그 어떤 거대 엔터사로 인해서 다른 쪽들이 피해를 보게 될지, 이런 것들의 셈법은 복잡한데 일단 결론이 나야죠. 결론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또 뭐죠? 그들이 어떻게 회사를 어떻게 꾸려가는지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너무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수익은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 가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 떨어져도 가치 믿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과 이런 혼란에 베팅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저희 종합해서 얻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두 분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재환 대표님의 원픽 궁금합니다. 자, 어떤 원픽 이 안에서 고르셨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다시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세 번째 추천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대형 위주의 포트를 위주로 추천을 말씀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폭이 지금은 굉장히 좁다.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자동차 이 세 군데에서 좀 좁은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도 너무 길지 않게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천을 말씀드리는 이유로 한 20% 정도 올랐는데 저는 여전히 뭐 여기서 눌려지는 구간에서는 또 추가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본다면 최소 60만 원 이상권에서는 매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손절 가격은 지금 이전에 그 대량 거래랑 나왔던 그 49만 원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벌써 저희 코너에서 세 번째로 대표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제 위원님의 원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와, 위원님께서도 지금 2차 전지 셀 중에서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시각이실지 궁금해요. 이전에 LG 화학도 보신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의 매력은 어디에 있다 보시는지. 제가 1월 25일 날 SDI를 추천을 했어. 삼성 네. SDI인데 SDI를 추천했고 지금 뭐 한 15%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언급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모아갈 주식이다라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 뭐 트리거라든지 아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셀들 대장적인 엔솔 정말 강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쪽들은 좀 빠지는데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라. 이 업종은 정확히 산업을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흥분할 때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 때는 사람이 어렵죠.
근데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아직도 저도 이제 홀딩 의견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그 상황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 그러니까 원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보아가시고 미국 향해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목표가는 90만 원, 손절 라인은 7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때는 정말 아무 종목이나 고를 수가 없으니까 선별해서 2차 전지 세 중에서 보자. 이런 관점으로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원픽으로 선정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장 랭킹5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 차영주 전문위원 IS 이지원 대표와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